안녕하세요. 2025년 3회 소방설비기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포소화약제 문제인데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문제 상황부터 볼게요. 에테르, 케톤, 에스테르, 알데히드처럼 물에 아주 잘 녹는 가연성 액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일반 포소화약제를 뿌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수용성 물질들이 포막을 그냥 녹여서 터트려 버리거든요. 이걸 소포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4번 내알코올포예요. 내알코올포는 말 그대로 알코올의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수용성 물질하고 만나도 포막이 안 깨져요. 단백포, 수성막포, 불화단백포는 다 일반 유류 화재에는 좋은데 이런 수용성 용매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정리하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물에 잘 녹는 애들한텐 보통 포는 녹아버려. 특수요원 내알코올포만 버틴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자연 발화 얘기해 볼게요. 예방 대책이 아닌 걸 고르는 문제인데 함정이 딱 하나 있어요. 자연 발화가 왜 일어나냐면 물질 내부에서 생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발화점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으려면 열이 잘 빠져나가게 해줘야 돼요. 열전도성을 좋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기에 3번 열전도성을 나쁘게 한다가 있어요. 이건 완전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열 축적 방지하고 온도 낮게 유지하고 산소 접촉 차단하는 건 다 맞는 예방법이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열은 잘 빠져나가야 안전. 열전도성은 좋게 나쁘게 하면 자연 발화 위험.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겁먹지 마시고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화재 때 CO2를 뿌려서 산소 농도를 11볼까지 낮추고 싶어요. 그럼 CO2 농도를 몇 퍼센트로 맞춰야 할까?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 쓰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원래 공기 중 산소가 21%니까 21에서 목표 산소 농도를 뺀 값 나누기 21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숫자 넣어보면 21 빼기 11은 10을 21로 나누고 100 곱하면요. 약 47.6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47.6이에요. 다른 보기들은 계산 과정에서 숫자를 살짝 잘못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라 헷갈리지 않게 공식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21에서 11 빼고 21로 나눠 100 곱하면 47.6, 21-5 2 나누기 21 곱하기 100.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위험물 유별 성질 짝짓기 문제인데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보기 하나씩 보면 제1류는 산화성 고체, 제2류는 가연성 고체, 제4류는 인화성 액체, 다 맞는 짝이에요. 근데 4번 제5류 산화성 액체가 있어요.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 제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이거든요. 산화성 액체는 사실 제6류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5류랑 6류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산화성 액체는 6류, 5류는 자기가 알아서 반응하는 자기반응성 물질.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연소 형태 정리하는 문제예요. 틀린 설명 고르는 거예요. 알코올은 증발연소한다. 목재랑 석탄은 분해연소한다.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건 표면연소다. 여기까진 다 맞아요. 문제는 4번이에요. 나트륨 유황의 연소 형태는 자기연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사실 나트륨은 금속이라 표면 연소를 하고요. 유황은 열을 받아서 액체 거쳐서 증기가 되어 타는 증발 연소를 해요. 자기 연소는 니트로셀룰로오스나 TNT 같은 제5류 위험물한테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유황을 자기 연소라고 한 게 완전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나트륨은 표면 연소, 유황은 증발 연소, 자기 연소는 제5류 위험물만.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할론 소화약제, 가장 주된 소화 효과 고르는 문제예요. 냉각 효과, 제거 효과, 분해 효과 다 보기에 있는데 정답은 3번, 부촉매 효과예요. 할론 소화약제가 어떻게 불을 끄냐면 연소가 계속되려면 연쇄 반응이 필요한데 할론이 여기서 생기는 라디칼, 그러니까 자유기랑 결합해서 이 연쇄 반응을 화학적으로 딱 끊어버려요. 이걸 부촉매 효과 또는 화학적 억제라고 해요. 이게 할론의 가장 대표적인 소화 원리예요. 냉각 효과나 질식 효과가 살짝 있긴 한데 그건 부수적인 거고 메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세요. 할론은 연쇄 반응 저격수, 가장 주된 효과는 부촉매 효과.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합성 수지 분류, 열경화성 수지가 아닌 걸 찾는 문제예요.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이렇게 4개가 보기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3번 폴리에틸렌 수지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폴리에틸렌은 열을 가하면 녹아서 다시 성형할 수 있는 열가소성 수지거든요. 반대로 페놀, 요소, 멜라민 수지는 한번 열로 굳으면 다시 열을 가해도 안 녹는 열경화성 수지예요. 그리고 참고로 열경화성 수지들은 화재 때 유독 가스를 많이 내면서 잘 안 타는 편이고, 열가소성 수지는 녹아 흘러내리면서 불이 더 잘 번지는 특징이 있어요. 암기 팁 드릴게요. 페놀, 요소, 멜라민은 굳으면 끝. 폴리에틸렌은 녹는 열가소성.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건축물 주요 구조부 문제예요. 법규 쪽이라 그냥 외우는 게 답이에요. 보기 보면 바닥, 천장, 기둥, 주계단 있는데 정답은 2번 천장이에요. 건축 법령상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천장은 이 목록에 없거든요. 구조적 안전이나 화재 확산 방지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부재로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사익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이런 것도 천장이랑 같이 제외 대상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만 인정. 천장은 주요 구조부 아님?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림 보고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요. 온도, 산소, 가연물 세 꼭지점에 하나가 더 빠져 있는 그림이에요. 불꽃 연소, 그러니까 유염 연소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세 가지의 순조로운 연쇄 반응까지 더해져야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3번,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에요. 열분의 증발고체나 기체, 풍속 같은 보기는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연쇄 반응만 제거해도 불꽃 연소는 억제가 되는데 표면 연소, 그러니까 자결 연소는 연쇄 반응 없이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암기법이에요. 온도, 산소, 가연물에 하나 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있어야 불꽃 연소.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블래비 현상. 소방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블래비를 제대로 설명한 걸 고르는 문제인데 정답은 4번이에요. 탱크 주위에 화재가 나면 탱크 내부의 인화성 액체가 비등하면서 가스 부분 압력이 확 올라가요. 그러다가 결국 탱크 자체가 파괴되면서 폭발까지 일으키는 현상. 이게 블래비예요. 1번, 2번, 3번은 다 물이랑 뜨거운 기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프로스오버, 슬롭오버, 보일오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블래비는 이거랑 원리 자체가 달라요. 블래비는 물과 기름의 반응이 아니라 탱크 자체가 외부 화재열 때문에 터지는 물리적, 기계적 폭발이라는 점이 핵심이고요. LPG 저장 탱크 화재에서 특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이렇게 외우세요. 탱크가 열받아 뻥 터진다. 블래비는 탱크 파괴 플러스 폭발. 자, 10번 문제에서 블래비 나온 김에 헷갈리기 쉬운 4가지 현상을 순서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불이 점점 세지는 순서로 보면요. 프로스오버, 슬롭오버, 보일오버, 그리고 블래비 이렇게 4단계예요. 첫 번째, 프로스오버는 불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뜨거운 기름 탱크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이 갑자기 수증기가 되면서 거품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 슬롭오버는 이제 작은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불타는 기름 표면에 물이 살짝 들어가면 물이 확 증발하면서 기름이 튀듯이 넘치는 거고요. 세 번째, 보일오버는 큰 불로 오래 타던 기름 탱크에서 열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에 있던 물이 확 끓으면서 불타는 기름을 통째로 밀어올리는 현상이에요. 마지막 4번째가 아까 본 블래비, 탱크 자체가 압력을 못 버티고 터지면서 불과 폭발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 4개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시험에서 헷갈릴 일이 없어요. 불 없이 거품만 뿜뿜, 불난 기름에 물 한 방울 튀어넘침, 바닥물이 확 끓어 기름을 다 밀어올림, 탱크가 통째로 빵 터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화재 하중 계산에 나오는 숫자 하나를 콕 집어서 묻는 문제예요. 화재 하중이라는 게 실내에 있는 가연물의 양을 목재 무게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값인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 숫자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해요. 그 기준값이 바로 2번 4,500kcal per kg이에요. 3,000, 9,000, 12,000은 이 기준값이랑 다른 숫자라서 오답이고요. 4,500이라는 숫자를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재 단위 발열량은 4,500, 화재 하중 계산의 기준값.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방폭구조 종류 문제예요. 없는 걸 하나 고르는 거예요. 보기에 내압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내화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요. 정답은 3번, 내화 방폭구조예요. 왜냐하면 내화구조라는 건 건물이 불에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지 방폭구조 종류가 아니거든요.
내압, 유입, 안전증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는 방폭 구조가 맞고요. 내화 방폭 구조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외우세요. 내압, 유입, 안전증, 본질 안전, 압력만 있다. 내화 방폭 구조는 없는 말. 방폭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금 나온 방폭 구조, 종류가 은근히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8가지를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압 방폭 구조는요, 기기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튼튼한 껍데기가 불꽃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주는 구조예요. 두 번째, 안전증 방폭 구조는 아예 스파크나 뜨거운 열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더 안전하게 만든 구조고요. 세 번째,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전기의 힘 자체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불꽃이 생겨도 불이 붙을 힘이 없게 만드는 구조예요. 네 번째, 압력 방폭 구조는 기기 안에 깨끗한 공기나 가스를 넣어서 위험한 가스가 못 들어오게 밀어내는 거고요. 다섯 번째, 유입 방폭 구조는 전기 부품을 아예 기름 속에 담가서 불꽃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여섯 번째, 몰드 방폭 구조는 전기 부품을 수지로 꽁꽁 싸서 밖과 닿지 않게 막는 거고요. 일곱 번째, 비점화 방폭 구조는 정상 상태에서는 불꽃이나 점화원 자체가 생기지 않게 만든 구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특수 방폭 구조는 이 7가지 말고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구조를 말해요. 정리하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내압, 안전증, 본질 안전, 압력, 유입, 몰드, 비점화, 특수. 앞글자만 따서 내안, 본압류, 몰비특.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연소 반응 계산 문제예요. 섭씨 0도, 일기압 상태에서 부탄 1몰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묻고 있어요.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 몰수는요, 탄소 개수에다가 수소 개수를 4로 나눈 값을 더하면 나와요. 부탄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인 물질인데요. 이걸 공식에 넣으면 4 더하기 10 나누기 4, 그러면 6.5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6.5몰이에요. 2번, 3번, 5번은 계산 공식에 안 맞는 숫자들이라 오답이고요. 이 반응식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개수 6.5를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암기법이에요. 부탄 완전 연소에는 산소 6.5몰, 개수 6.5를 그냥 외우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여러 소화약제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틀린 설명 고르는 거예요. 보기 보면 내알코올포는 수용성 용제 화재에 적합하다. 물은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소화한다. 할로겐 화합물은 연쇄 반응을 억제해서 소화한다.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3번이에요. 제3종 분말 소화약제가 식용유 화재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식용유 화재, 그러니까 K급 화재는 발화점이랑 인화점 차이가 크지 않아서 재발화 위험이 아주 큰 화재거든요. 제3종 분말은 A, B, C급 화재에는 효과적인데 뜨거운 기름을 충분히 식히지도 못하고 비누화 반응도 못 일으켜서 식용유 화재에는 안 맞아요. 이럴 땐 K급 전용 강화액을 써야 해요. 이렇게 외우세요. 식용유 화재는 제3종 분말로는 부족, K급 전용 강화액이 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제1종 분말 소화약제가 열분해될 때 나오는 반응식을 고르는 문제예요.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인데요. 이게 열분해될 때는 좌변이랑 우변의 원소 개수가 딱 맞아떨어져야 해요. 화면에 나온 반응식 중에 1번이 나트륨 2개, 탄소 2개, 수소 2개, 산소 6개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식이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이랑 4번은 나트륨이 아니라 칼륨이 들어간, 그러니까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반응식이라 아예 물질 자체가 다르고요. 3번은 이산화탄소 개수가 안 맞아서 균형이 깨진 식이에요. 암기법 드릴게요. 1종은 나트륨, 2종은 칼륨, 나 1등, 칼 2등으로 암기하고 반응식은 항상 좌우 원소 개수를 맞춰서 확인하기.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물의 성질에 관한 문제예요. 틀린 설명을 찾는 거예요. 물의 증발 잠열은 539.6칼로리/g으로 다른 물질보다 훨씬 크다. 섭씨 100도에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 부피가 약 1603배 늘어난다. 물은 수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극성 공유 결합이다. 여기까진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4번 분자 간의 결합은 산소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 물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산소 결합이 아니라 수소 결합이거든요. 화학에서 산소 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물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산소 결합 아니고 수소 결합. 물은 수소로 손잡는다로 암기.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내화구조 기준에서 숫자 하나 물어보는 문제예요. 철근 콘크리트조 기둥이 내화구조로 인정받으려면 그 작은 지름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냐는 건데요.
정답은 4번 25cm예요. 10, 15, 20은 이 기준보다 작은 숫자라서 오답이고요. 이 숫자는 그냥 통째로 외워두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외우세요. 기둥은 사람으로 치면 다리. 튼튼해야 하니까 기둥은 254, 25로 암기.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제사류 위험물, 그러니까 인화성 액체의 특성 문제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예요. 제사류 위험물은 대부분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비전도성 물질이라서 정전기가 잘 쌓이거든요. 이 정전기 불꽃이 인화점 낮은 증기에 옮겨 붙으면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1번은 틀렸는데 증기 비중은 보통 공기보다 커서 낮은 곳에 가라앉아요. 3번도 틀렸어요. 제사류는 인화성 고체가 아니라 인화성 액체거든요. 4번도 틀렸는데 인화점이 낮을수록 증기가 더 쉽게 발생해서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제사류는 인화성 액체, 무겁고 증기 비중 크고 전기 안 통해서 정전기 잘 쌓인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크기 기준이에요. 건축물 내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랑 높이는 각각 몇 미터 이하여야 하냐는 건데요. 정답은 1번 2.5m예요. 3.0, 3.5, 4.0은 실제 기준인 2.5m보다 큰 숫자라서 다 오답이고요. 참고로 이 출입문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그러니까 60분 방화문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아요. 암기법이에요. 방화벽 출입문은 너비, 높이 각각 2.5m 이하, 방화벽 문은 2호로 딱 막는다로 암기.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소화약제 특성 종합 문제예요. 옳은 설명 고르는 거예요. 정답은 2번. 제1종 분말 소화약제는 백색으로 착색되어 있다예요. 분말 소화약제는 종류별로 색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1종은 백색, 제2종은 보라색, 제3종은 다몽색, 제4종은 회색이에요. 1번은 틀렸어요. 분말은 입도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화 효과가 커지거든요. 3번도 틀렸는데 할론 중에서 독성이 가장 약한 건 할론 1301이고요. 할론 1211은 그보다 독성이 조금 더 강해요. 4번도 틀렸어요. 이산화탄소의 삼중점이 약 영하 56.4도이고 31도는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세요. 제1종 분말은 백색, 1종은 소금처럼 하얗다로 암기하고 할론은 1301이 제일 순하고 이산화탄소는 임계온도 31도, 3중점 영하 56.4도로 구분해서 기억하기. 자격증을 손에 넣는 그날까지 열공하시고요. 자격증 취득 시의 기쁜 마음을 생각하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